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정치 이념의 바탕을 둔 조선의 통치제는 어떠했을까? 조선의 건국은 고려 말의 사회 모순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고려 말에는 권력을 독점한 고문세족이 불법으로 농장을 확대했고 이들과 손잡은 불교 사원마저 농민을 수탈했다. 홍건적과 왜구의 잦은 침입도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 고문세족의 행포와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던 신진사대부 동그라미 치고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신흥무인 세력, 여기에 대표 인물인 정도전과 이 대표 인물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야. 그들이 협력하여 사회 모순을 개혁하고자 했다. 위화도 해군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는 먼저 과전법을 실시해 토지제도를 개혁하였고, 그리고 역성혁명에 반대하던 정몽주 등을 제거한 후 조선을 건국합니다. 자, 이 내용 앞에 설명한 거에 좀 빠져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합시다. 나왔으니까. 그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정치 권력은 장악을 했는데 경제권도 장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고려의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스스로 왕이 되는 거죠.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이 되니 바로 조선을 건국한 겁니다. 자, 조선을 건국했다. 그리고 성리학을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삼아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유교적 민본 정치를 구현하도록 문물정비를 정비했다. 아울러 중화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화이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명 중심의 국제 질서에 참여합니다. 자, 교과서 내용이 좀 간략해요. 아까 거기 영상에 했던 내용이 빠진 게 좀 많습니다. 조선은 유교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왕권과 신권의 조화, 통치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왕권과 재산권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가 번갈아 시행되었다. 육조 직계제, 국왕이 정치를 강화했던 태종과 세조 때 채택. 이러한 기반 위에 세조는 경국대전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성종은 경국대전을 반포함으로써 통치체제를 일단락지었다. 이로써 조선은 법전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여기 내용을 좀 볼게요.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가 먼저 의정부의 업무를 보고하면 의정부 재상들이 이를 심의한 후 국왕이 재가를 얻어 시행하는 체제. 그러니까 한번 거치는 거지. 그렇지? 한번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거. 이게 의정부 서사제고, 육조 직계제는 다이렉트로 왕한테 올라가는 거네요. 육조 직계제는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왕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시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는 밑줄 재상이 국정 주도, 육조는 국왕의 국정 주도권을 강화. 육조 직계제는 국왕의 권력을 크게 강화하던 태종이 처음 실시했고, 뒤를 이어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었다. 그러나 나열인 단종을 주기로 국정이 재상에게 넘어가자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다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국정 운영 방식은 의정부 서사제가 다시 운영되는 중종 때까지 이어졌다. 다음, 유교 정치의 구현을 추구한 중앙통치체제. 조선의 중앙통치체제는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국정 운영은 국왕을 정점으로 세상의 합의 기구인 의정부와 육조, 언론을 담당하는 3사가 중심입니다. 중요한 국가 정책은 의정부와 육조의 고위 관리가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국왕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치는 경연에서도 정책 토론이 활발했다. 3사는 언론 활동을 통해 잘못된 정책 결정을 비판, 견제하고, 여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관리와 사족의 여론을 반영했다. 아울러 제야 유생고 상소를 올려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선은 권력 독점과 부정을 막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도모했다. 지방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은 지방 세력이 백성을 임의로 지배하는 것을 막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고려와 달리 지방행정조직의 전국을 8도 각도의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이것은 아까 없었는데 밑줄 그어놓을게요. 도지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도를 전체를 관리하는 지방관. 관찰사는 도의 행정을 총괄하여 관할 지역의 수령을 지휘 감독했다. 도 아래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됐는데 수령은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했다.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며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에 머물러 지위가 낮아졌다. 여기는 지금 향부곡수 얘기는 빠졌죠. 그것도 알아두세요. 향부곡수가 폐지됐다는 얘기. 각 군현에서는 지방사족이 조직한 향촌자치기구인 유향소를 설치하였다. 유향소는 지방사족의 여론을 모아 수령을 보좌하거나 견제하며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 그러니까 지방은 수령이 있으면 향리가 이를 보좌하고 수령하고 같이 일을 하고 유향소 사족들이죠. 지방에 있는 지배층들 이 세 명이서 각 지역을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향리는 수령의 명령을 들어서 일을 하는 거고 유향소는 수령과 향리를 보좌하면서 또 감시하는 거지. 혹시 반란 일으키지 않나 이런 걸 감시하면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좌, 견제 이런 걸 했다는 거지. 그리고 감시, 교화 이런 거. 관리 선발과 인사관리 제도. 관리 선발 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능력을 중시했대. 관리의 대부분은 과거를 통해 선발. 자, 광종 때 들여왔던 그 과거 조선에도 이어집니다. 과거는 고려와 달리 묵과가 제도화되어 문과, 묵과, 잡과가 시행됩니다. 고려는 묵과가 없어요. 이 밖에 천거, 음서로 관리를 선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고려에 비해 축소돼요. 그래서 음서가 고려는 비중이 되게 컸잖아. 5품 이상 관리들의 자식들을 뭐 시험 안 보고 관리되는 거. 근데 여긴 안 그래. 조선은 좀 축소됐어. 이게 고려에 비해서 좀 더 능력 위주 사회인 거지. 음서가 축소되고 과거로 시험 본다는 거니까.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품 이하 관리를 관직에 임명할 때는 서경을 거치도록 하였고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위해 상피제를 시행했다. 읽어보세요. 그 지역에 이렇게 임명하지 않는 거야. 자기 출신 지역에 이렇게 지방간에 임명하지 않는 거.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 내용은 뭐 민생 안정의 추구인데 여기까지 좀 봅시다. 조선 정부는 백성에게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윤리서를 편찬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간행된 것이 삼강행실도다.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료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다. 나중에 한글로 번역하고 언해본이 간영되었고 그리고 뭐 그림도 여기 좀 그림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도 그려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녀자와 어린아이의 유교윤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용적인 과학기술도 발전했다. 그래서 농업과 관련이 깊은 현상을 관측하거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혼의, 간의, 치국이, 앙부일구 등을 제작합니다. 특히 해시계인 앙부일구는 백성의 왕래가 잦은 광화문 근처 해정교역과 종묘의 남쪽에도 설치해 시간을 직접 알 수 있게 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의 민생 안정 추구 내용까지 봤습니다. 교과서에 설명 안 한 거를 앞에 많이 했습니다. 저기 첫 번째 강의에서. 그래서 두 개를 꼭 다 보고 옵니다. 수고했습니다.